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호영 국회 부회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대구 북구을 출신 국민의힘 김승수입니다. 예, 총리님 좀 나와주시죠. 예, 총리, 많은 국무위원들께서 총리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이유 아십니까? 글쎄요. 말씀 주십시오. 그 청문회 당시에 사실 총리께서 여러 가지 결격 사유가 지적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총리에 임명이 됐습니다. 덕분에 많은 국무위원들이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었다고 감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7대 인사 검증이라고 지켜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있었죠.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이제 총리께서 아마 국무위원들 청문회 인사 검증의 준거 기준이 된 것 같습니다. 덕분에 무려 정가 22범이라는 전무후무한 역대 최악의 전과자 국무회의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리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최교진 교육부 장관님입니다. 방북 17회에 음주운전에 제자 뺨까지 때는 이런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 된다는 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87인데 어느 정도 마셔야 저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저 방북 17회로 되어 있는 중에 혹시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고 그것이 문제가 된 케이스가 있습니까? 제가 좀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저 정도 혈중 알코올 농도 되려면 술을 몇 병이나 마셔야 되는 겁니까? 아니, 제가 제 문제를 앞에 PPT 띄우실 때는 제가 여쭤보지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답변을 드리려면은 지금 띄우신 PPT의 내용 중에 실제로 의미 있게 답변할 내용이 무엇인가를 좀 저 나름대로도 걸러야 될 것 같아서 제 앞에 있었던 부분은 논란 하면서 별 내용이 없는 부분을 쭉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쭉 하셨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여쭤보셔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그냥 의미 없는 문답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정성스럽게 해야 될지 저도 판단을 해야 해서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지금 최교진 장관 제기하신 내용 중에 저기에만 보면 방북 17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것이 어떤 내용인지 제가 잘 몰라서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승인을 받고 갔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 북한하고 특별한 관련이 없는 직에 있는 분이 17회나 갔다 왔다는 것이 일반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그런 결격 사유를 가진 사람이 교육부 부총리가 됐을 것 같으면은 정말 그 조국 전 대표 억울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가 됐으면 충분히 법무장관이 되지 않았겠는가 싶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 예를 들어 북한을 왔다 갔다 했다 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그냥 방북 17회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프레임을 갖고 말씀을 주시면 저것을 보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달리 질문을 외교안보에 맞게 질문해 주시면 지금 감사합니다. 외교안보 질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근거에 맞게 북한을 17번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겠는데 가령 금강산 관광 같은 것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것을 가지고 외교안보와 관련된 질문이다라고 이렇게 주시면 참 답변하기가 저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들어보십시오.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동맹이 약화되고 안보가 무너지고 있다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안보 리스크 중에 저는 가장 큰 리스크가 인사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 청문회 때 북한이 지금 우리나라에 대고 핵탄두하고 미사일을 겨누고 있는데 북한을 이렇게 위협하는 북한에 대해서 주적이라고도 이야기 못하는 그런 국민 후보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이게 안보 리스크라는 겁니다. 특히 최교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17회나 북한을 방문한 것 자체가 국민으로 봤을 때 납득이 안 된다는 거고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김영훈 노동부 장관 4번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좀 경악스러운 것은 2번을 민노총 간첩단 그리고 그 창원 간첩단 그분들하고 동일한 시기에 북한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 이분들은 국무위원 자리에 있으실 분들이 아니고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제가 의원님의 문제 제기와 질문을 쭉 들으면서 심지어 정동영 장관을 방북 2회로 해서 저기에 포함시키면서 전체적으로 국무위원들의 어떤 무슨 사상 이런 것을 문제 삼으시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지난 정권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안보의 기본을 무너뜨린 것에 대한 사실은 그 위에서 우리가 지금 새로운 상황을 헤쳐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과 근데 별개로 제가 다른 국무위원들을 다 별개가 문제 아니라 삼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것을 최교진 장관 가지고 또 김영훈 이렇게까지 장관에 질문을 대해서는 하시면 이 문제를 지혜도 제기해야 기본이 되는 거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것을 질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분들이 국무위원 아닙니까? 그리고 국무회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가장 중요한 국가 기밀이 논의될 수도 있는 그런 자리가 국무회의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주 북한을 들락날락하고 심지어는 간첩으로 이미 재판에서 지금 실형이 확정된 사람들하고도 북한을 같이 갔다 온 사람들 이런 분들이 국무위원으로 활동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이게 좀 염려가 된다는 그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의원님 주신 지적은 그 자체로 사실은 비유를 한다면 어떠한 이유로건 합법적인 이유로 개성공단이건 또는 금강산 관광이건 또는 남북의 평화적 교류이건 합법적인 이유로 북한에 갔다 왔던 모든 국민들을 사실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묻는 것과 똑같고 합법적인 이유로 갔다 오신 분들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정권에 반대한 모든 세력을 반국가 세력이라고 보아서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 논리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전혀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요.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7월 32일 한미 간수협상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같이 정부와 민주당은 아전 인수로 자화자찬했습니다. 대통령이 주요국들과 동등 우월한 조건이라고 페이스북에 이렇게